더킹은 조인성과 정우성이 함께 출연하여 화제가 된 영화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신미남 배우들이니 그럴만도 하죠.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그림이 살잖아요? 물론 이것만 가지고 재밌는 영화가 될 수는 없다는 것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더킹은 권력을 탐하던 한 남자의 흥망성쇠를 그린 영화입니다.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조인성이 연기한 태수는 어릴 적에 못 말리는 양아치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떤 일을 겪게 되면서 검사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마침내 검사가 됐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태수의 앞에 자신이 동경하던 검사인 한강식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배의 소개로 강식을 만난 태수는 셋이 함께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권력에 취합니다. 이것은 차츰차츰 그의 발목을 잡는 부작용을 낳고 맙니다. 더킹을 보러 가면서도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한재림 감독의 전작이 제게는 실망스러웠던 관상이기 때문이죠. 그랬던 것에 비하면 더킹은 제 예상을 훌쩍 뛰어넘은 영화입니다. 연출에 상당한 변화가 있더군요. 사실 이야기 자체는 그리 새롭진 않습니다. 당장 숱한 갱스터 영화나 전개 영화가 보여줬던 것과 엇비슷한 구조와 전개를 가지고 있죠. 이 단점, 혹은 한계를 덮고 있는 것이 한재림 감독의 연출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저랑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더킹을 보면 절로 떠오르는 감독과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마틴 스콜세지입니다. 그의 영화 중에서도 특히 좋은 친구들, 카지노,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컨대 일단의 무리가 등장하면서도 특정한 인물을 주인공으로 하고 그의 내레이션이 이야기를 이끌고 가는 동시에 고해성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아울러 관객으로 하여금 지나간 시대를 반추하고 현재와 조응하도록 유도합니다. 우스꽝스러운 유머와 현란한 촬영 및 편집 등으로 영화 속의 상황을 관객이 부담없이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마틴 스콜세지가 그렇듯이 한재림 감독도 더킹을 유머러스하게 푸는 것에는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첫째는 상업영화라는 틀 안에서 관객이 영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비루한 현실을 굳이 영화에서마저 보는 걸 기피하는 관객이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영화는 예외에 속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객이 영화를 보려는 목적은 현실 도피와 대리만족입니다. 쉽게 말해서 편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가상의 영화를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재림 감독의 선택은 영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존했고 암울했던 역사를 고스란히 다루면서도 관객이 거부감을 갖지 않게끔 재치 있는 연출을 더했습니다. 둘째는 현실을 풍자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굉장히 사실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희한한 세상에 사는지를 영화를 통해 새삼 실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킹의 인물들은 권력을 주무르면서 갖가지 기행과 코미디를 일삼습니다. 요즘 뉴스에서도 많이 볼 수 있죠? 제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현실을 현실이 아닌 것처럼 묘하게 다루는 와중에도 그 사이사이에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과 사건을 시시각각 대두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를테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코미디나 판타지처럼 보이겠지만 어디까지나 우리가 지나온 엄연한 현실이라는 걸 잊지 말라고 주지시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한재림 감독의 배짱과 소신이 참 대단합니다. 더킹을 만들게 된 배경은 대한민국만큼 권력자가 살기 좋은 나라가 또 있을까라는 질문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내부자들보다 더 내부로 들어가서 권력자들의 시각에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더킹의 권력자들은 법을 수행하는 검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그들이 법을 국가의 기틀을 유지하는 데 써야 할 제도적 장치로서가 아니라 철저히 사유화시켜 권력구조를 지배하는 무기로 삼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들은 기세를 유지한다는 것에서 더 무서운 집단인 것처럼 보이죠. 여기에 실존했던 인물과 사건까지 엮어서 보여주고 있으니 그저 영화 속 이야기만은 아닌 걸로 와닿습니다. 이처럼 더킹이 단지 오락영화로만 머물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데는 태수의 역할도 큽니다. 그는 일개 불량 청소년이 권력에 눈을 뜨기 시작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 태수는 바로 우리 모두를 반영한 캐릭터입니다. 한재림 감독은 태수가 그랬듯이 정의를 외면하고 의무를 내다버린 채 사리사욕에 심취한다면 사회와 국가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하게 된다는 것을 전합니다. 이것은 비단 검사라는 특수한 직업에 다다른 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조건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영화 속 태수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올바름을 추구할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도입부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더킹은 시작하자마자 하회탈이 왜 웃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하회탈이 웃고 있는 원인을 욕망과 치환하여 받아들이신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영화가 왜 그렇게 이질적인 코미디를 추구한 것인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힘드신 게 당연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화를 직접 보시면 자연스레 해결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원톱과 다름없는 조인성은 기대 이상의 연기로 대수를 잘 소화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빼어나게 연기를 잘한다고 느낀 적이 없어서 그런지 더 놀랐습니다. 분명히 연기하기 쉽지 않은 캐릭터와 영화인데도 긴 내레이션까지 해내면서 자기 몫을 충분히 해냈습니다. 반면에 정우성은 확실히 악역으로서의 카리스마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좋다고 칭찬이 자자하던데 그래서인지 악역을 표독하게 연기하는데 애를 먹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한강식이라는 캐릭터가 워낙 복합적인 면을 갖고 있어서 받아들이기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두 사람의 옆에서 거들고 있는 배성우는 흠잡을 데 없는 연기를 펼치는 한편 개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인상적인 배우는 바로 류준열입니다. 캐릭터도 좋았고 연기도 좋아서 조연치고는 상당한 울림을 남기는데 그것과는 별개로 과연 최두일이라는 캐릭터가 꼭 필요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조폭과의 연관을 위해서라면 이미 다른 캐릭터가 하나 더 있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괜찮았을 텐데 최두일까지 더해지면서 이야기가 넘친 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영화의 후반부가 조금 늘어지게 된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식으로 흐름을 전환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더킹은 이 영화가 택할 수 있는 최상의 결말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마무리를 어떻게 할지 궁금했었는데 저는 만족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의 마음에도 드실지 어떨지는 직접 보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전에 동생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봤을 때는 더킹이 졸작이라고 하더군요. 취향이 그만큼 갈리는 영화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이 점은 참고하셔서 영화를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 정도 쓰레기들이 있었습니까? 난 왕이 되고 싶었다.